안녕하세요. 건강의 비밀 채널의 닥터 김시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돼지에는 다량의 세균과 중금속, 심지어 인체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만큼 강력한 독소를 품고 있어 식품 안전 전문가들이 고위험 식품으로 간주하는 부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부위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권장 섭취량의 수십 배에 달해 심혈관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위는 돼지 전신에 독소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여 약물이나 중금속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위는 섭취 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민간에서는 비소보다 더 독하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이미 국가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규정상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이 쓰레기 고기들이 비양심적인 업자들에 의해 몰래 갈려져 만두나 찐빵 같은 음식의 속재료로 둔갑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건강의 비밀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각별히 경계해야 할 돼지의 6가지 부위를 아주 솔직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위가 콜레스테롤 폭탄인지, 어디가 중금속 창고인지, 그리고 엄격히 금지된 맹독성 부위는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배우고 앞으로는 알고 드시면서 안심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강의 진실을 다룹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공감하신다면 댓글창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돼지의 가장 독한 부위 6곳입니다. 첫 번째 부위는 돼지 뇌입니다. 옛 어르신들 중에는 형태가 비슷한 것을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 이형 보형라는 말을 믿고 아이가 공부하느라 지치거나 본인의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느낄 때 돼지 뇌로 탕을 끓여 드시거나 헹궈 등에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돼지 뇌는 실제로 우리 뇌와 비슷하게 생겼고 식감도 두부처럼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매운 양념에 요리하거나 달걀과 함께 찜을 해 먹으면 그 맛에 반해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군침을 흘리기 전에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돼지 뇌의 맛있는 맛 뒤에는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초고농도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돼지 뇌 100기당 콜레스테롤 함량은 무려 500mg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의 몇 배를 훌쩍 넘는 수치이며 기름기 가득한 삼겹살 한 접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치입니다. 만약 돼지 뇌를 보약이라 생각하고 자주 드신다면 혈관에 매일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마치 집안의 수도관에 계속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는 두꺼워지고 물의 흐름은 막히겠죠. 결국엔 막혀버리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오르고 고지혈증이 찾아옵니다.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돼지 뇌를 자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들이 한입 한입 쌓여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덕털 김시우를 포함한 많은 의사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돼지 뇌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권합니다. 뇌를 보하려다 심장과 뇌를 망치는 꼴이 되니까요. 콜레스테롤 외에도 퓨린 함량이 낮지 않아 통풍이 있는 분들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가 사는 환경에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있다면 혈액을 타고 뇌에 축적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물론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검역을 거친 돼지고기라면 급성 중금속 중독은 드물겠지만 콜레스테롤 폭탄이라는 점은 확실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돼지 뇌는 절대 먹으면 안 될까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쩌다 한번 별미로 소량 한 달에 한두 번, 한두 조각 정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진다는 믿음으로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뇌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과 좋은 습관에서 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돼지간입니다. 순대와 함께 나오는 간이나 부추와 함께 볶아 먹는 요리, 많은 분에게 익숙한 음식이죠. 돼지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처럼 여겨져 빈혈 예방과 눈 건강에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 좋고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산모에게 권하기도 하죠. 영양의 보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돼지간의 또 다른 별명은 독소집결지입니다. 간은 동물의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공장입니다. 돼지가 먹은 사료나 물에 중금속 카드뮴 납 등이나 약물 잔류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분해하고 처리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은 완고한 독소들이 근육 살코기 이 아닌 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판되는 돼지간의 중금속 함량이 살코기보다 높다는 검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돼지간을 대량으로 섭취한다면 이론적으로 독소가 몸에 쌓여 신장 기능 등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역시 콜레스테롤이 낮지 않습니다. 백기당 약 300, 4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A 중독 위험도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과다 섭취 시 두통구역, 질골통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간은 먹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단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대형 마트나 정육점에서 검역을 거친 안전한 것을 구매하세요.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매일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백지 약 인양 이하로 섭취하면 영양은 챙기면서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적당량 섭취가 권장됩니다. 셋째, 손질할 때 하얀 막이나 이상한 반점은 제거하고 물에 충분히 담가 핏물을 뺀 뒤 완전히 익혀 드세요. 덜 익혀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부위는 돼지 콩팥 신장 허리입니다. 일명 돼지 콩팥은 구이용이나 볶음용으로 사랑받는 부위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신장을 보하고 양기를 북돋운다는 믿음 때문에 인기가 많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신장을 보하는지 아니면 상하게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라 간처럼 중금속, 특히 카드뮴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팥의 카드뮴 함량이 근육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섭취 시 신장 손상이나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도 높아 통풍이나 고지혈증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신 애드레날 지글랜드입니다. 부신은 콩팥 위쪽에 붙어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아드레날린 같은 강력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도축 과정에서 이 부신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콩팥에 붙은 채로 요리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드레날린은 열에 강에 끓여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섭취하면 몸속에서 호르몬 폭풍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뛰고 혈압이 치솟으며 두통, 식은땀, 구토,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도축 시 부신을 반드시 제거하고 유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보는 콩팥은 대부분 이 위험한 이웃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접 손질하신다면 콩팥 위쪽에 색이 탁하고 질감이 다른 조직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돼지 콩팥은 정력제가 아닙니다. 맹신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 정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부위는 돼지 허파입니다. 한국에서는 순대와 함께 내장으로 나오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기침에 좋다고 하여 탕으로 끓여 드시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허파는 진공청소기 아니냐며 먼지를 다 마시는 곳을 왜 먹느냐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돼지의 습성상 코로 땅을 파헤치기 때문에 흙먼지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양돈장은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어 생각만큼 더럽진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먼지가 아니라 병원균입니다. 돼지도 폐렴이나 결핵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립니다. 이런 바이러스와 세균은 폐의 깊숙한 곳에 숨어 병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병든 돼지의 허파를 섭취한다면 고온 조리를 해도 일부 내열성 균이 살아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도축 과정에서 세척을 위해 기도에 물을 주입하다가 오염된 물 속 세균이 폐포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핏물과 불순물이 많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려면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계속 주입하고 짜내는 과정을 반복해 허파가 눈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대충 하면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의 폐가 유해 잔류물을 포함할 가능성 때문에 식용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식재료지만 기침에 좋다는 효능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심리적 위안이나 뜨거운 국물의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파를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철저히 세척하고 완벽하게 익혀 드셔야 합니다. 5번째 부위는 돼지 대장 막창, 곱창입니다. 고소한 기름기와 쫄깃한 식감 때문에 술안주로 또는 전골 요리로 사랑받는 대장. 하지만 특유의 냄새와 위생 문제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돼지 대장은 소화 찌꺼기와 배설물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대장균이나 기생충알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척을 대충 하면 장벽에 이런 유해 물질이 남게 되고 덜 익혀 먹으면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 손질은 밀가루, 소금, 식초 등으로 겉과 속을 뒤집어가며 점액과 이물질을 박박 문대 씻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맛과 안전의 90%는 세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기 번거로워 식당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모든 식당이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꼼꼼히 씻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양심적인 곳을 만난다면 그저 맛있는 양념 맛에 속아 세균을 먹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생 외에도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문제입니다. 곱창구이나 볶음에는 냄새를 잡기 위해 자극적인 양념과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지혈증 비만 통풍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지뢰밭과 같습니다. 돼지대장은 먹을 수는 있지만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생관념이 철저한 믿을 수 있는 맛집을 찾거나 직접 깨끗이 씻을 것. 둘째, 너무 자주 드시지 말고 가끔 별미로만 즐길 것. 마지막 6번째 부위는 돼지 목살의 림프절과 갑상선이 포함된 자투리 고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소의 왕이자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흔히 목살이나 항정살 부근에 붙어있는 이 부위는 절대 식용으로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입니다. 돼지목 부분에는 회색이나 황백색의 단단한 알갱이 같은 조직들이 뭉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림프계는 몸의 면역 방어선이자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돼지가 병에 걸리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곳에 갇혀 처리됩니다. 즉 림프절은 병균의 시체 독소, 심지어 농약 성분까지 가득 찬 곳입니다. 게다가 양돈장에서 항생제 주사를 주로 놓는 부위가 목이라 약물 잔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독소 덩어리인 셈이죠. 더 위험한 것은 목 근처에 있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에는 다량의 갑상선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이 호르몬은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는 강력한 내열성을 가집니다. 만약 사람이 갑상선이 섞인 고기를 섭취하면 마치 강력한 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섭취하면 급성 갑상선 중독 증상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통, 불면, 불안감, 다량의 발한,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갑상선을 잘못 섭취해 집단 중독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소보다 독하다는 말이 과장은 아닙니다. 국가는 도축 과정에서 이 림프절과 갑상선을 반드시 제거하고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폐기해야 할 이 림프절 덩어리나 자투리 고기, 일명 고름고기나 중국의 조두육 같은 거를 헐값에 사들여 다짐 육으로 만듭니다. 이 고기를 갈아서 만두찜빵 젓가 소시지 완자의 속재료로 섞어 팝니다. 갈아버리면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출처불명의 다짐 육이나 가공식품을 사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 쓰레기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아도 만성적으로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대형 마트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이 지나치게 싼 덤핑 다짐육이나 만두 등은 피하세요. 고기를 살 때 색이 검붉거나 물컹하고 알갱이 같은 조직이 박혀 있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돼지 부위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는 6곳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돼지,
뇌 중금속이 쌓일 수 있는 간과 콩팥, 세척이 까다로운 허파와 대장, 그리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목 부위의 림프절과 갑상선까지 민간의 속설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과학적 사실보다 과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돼지고기는 못 먹겠다라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공포심 조장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통해 안전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림프절, 갑상선, 부신 같은 금지 부위는 철저히 피하고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검증된 고기를 구매하세요. 내장류는 맛있지만 건강을 위해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여 가끔 즐기는 별미로 남겨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식품 안전에서 진리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과거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조상님들이 돼지의 모든 부위를 알뜰하게 드셨던 것은 지혜였지만 풍요로운 지금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의 비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